50 플러스가 인생 후반기 어떻게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지 두 번째 2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해라. 그리고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자녀 성년기 및 독립기의 금융관리 5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자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요, 내가 자산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는 매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중에서 은퇴 이후에 줄어들 필요하지 않은 지출 항목은 뭔지,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들어갈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들은 어떻게 조달할지,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현재 돈의 가치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돈의 가치가 미래도 그 돈의 가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쉬운 방법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짜장면이 한 500원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얼마인지, 그랬을 때 또 부동산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근로소득을 꾸준히 매월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그 수준에 맞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 은퇴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주된 일자리에 있던 때보다 약, 그게 100원을 100이라면 한 40 정도 받는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10분의 1, 또는 현실적으로는 월 40만 원, 이런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럼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 소득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3원칙이 그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금융감독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 자금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것과 투기라는 것의 차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빚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 리스크를 지는 건데요. 이 리스크를 진다는 것은 자기 돈으로 했을 때와 자기 돈이 아닌 것을 했을 때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닐 때는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쪼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주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서 하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장기 자금으로 투자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1, 2년 안에 사용될 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 물가 상승 그리고 세금을 감안하고도 수익이 남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대박을 쫓아서 굉장히 베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레버리지인 경우엔 뭐 암호화폐는 100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한데요. 그 얘기는 100배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5%의 변동성에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시니어가 돼서 삶을 살아보다 보면 누군가 크게 투자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실패 사례를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50, 60이 됐을 때 실수 한 번이 낭떠러지가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나이를 뺀 정도,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정도의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말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어떻게 보면 팔거나, 또는 비쌀 때 덜 사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사게 되면은 그 비용을 일반적으로 해지가 돼서 낮게 산다라는 뭐 이런 이론들을 많이 금융권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제 금융회사에서 교육을 담당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려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시니어인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이 정말 싼 것인가? 정말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앞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안전하고 앞으로 망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는 가격이 비싸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게 샀을 때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정적인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느긋하게
흐름을 타거나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유튜브 쪽에 그 주식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저도 실제로 직장 생활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거냐면 바로 '아 나이가 들면 더 현명해진다는 것은 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느끼고 그 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건데 그중에 만약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는 그때의 시장에 관심 있는 모멘텀이 뭔지를 보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쌀 때 살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러한 습관, 그리고 너무 비싸거나 거품일 때는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그 성공의 방법임을 많은 전문가들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실패를 줄이라고 했는데 묻지마 투자인 경우가 가장 위험하죠. 근데 묻지마 투자 난 안 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뭐 한 5 분, 10분 많아야 하루 정도 고민하고 한다면 그것은 묻지마 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자기 핸드폰을 살 때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떠한 금융상품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을 거는 그런 것에 마치 도박하듯이 짧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제 주변의 투자 고수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아는 딱 하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위험 리스크를 줄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시니어들의 경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은퇴 후에 빚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도 안 내도 되고요. 누군가에게 다시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러면 그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어디 집에 살 것인가, 만약에 집이 있고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을 것이 있고요. 입는 것은 요새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아플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드릴지 이 정도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여행을 간다거나 어떠한 생활을 즐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삶에 있어서 급격히 줄어드는 근로소득을 해지하기 위한 첫 번째 제1의 방법은요. 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그 비용을 줄이는 그 가장 원칙은 부채를 줄이는 것, 부채가 없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이렇게 큰 자금에 부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시니어들의 평균 부채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비싼 것부터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갚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금전적인 거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비재무적인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2019년 기준으로 나타난 것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행을 하는 것이 뭐 제일 당연히 높고요. 50 대도 높고 전체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문화예술 관람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 계발 활동, 여전히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재무적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스포츠 활동이 거의 뭐 한 25% 정도 되고요. 운동을 하는 것, 특히 스포츠를 하면서 즐기는 것도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사회 및 기타 활동, 사회에 어울리면서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도 약 20%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시니어의 이러한 비재무적 활동 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TV 시청하는 경우 하루에 4 시간씩 보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잡히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무료한 삶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부분도 그렇고 특히 문화예술을 하는 부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비자 우리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월 뭐 2만 원 또는 3만 원 요 정도 수준에서 한 달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 활동도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새 뭐 차박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뭐 만 원짜리 상품권 이런 것들로 아니면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삶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특히 더 액티브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월 200만 원을 썼을 때 타 지역에서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을 현금 흐름을 맞춘다면 이런 가설들에 의한 관광 활동
그리고 또 이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소일거리지만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작지만 몇십만 원이라도 벌고 그것이 현금 흐름에 기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역할이 주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기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재능 기부 이런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검색하는데 특히 1365 자원봉사 포털 이런 데 한번 찾아가 보시면요. 의외로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를 왜 하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본인이 너무 행복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그 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것이 정보가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활력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국립공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동으로 어떠한 소에게 거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요. 제가 아시는 시니어는 70 넘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해봤더니 이제 어린 유치원생들과 즐기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또 자연을 돌본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이 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늘려가시면서 행복하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작은 것 하나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돌봐드리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너무 뿌듯하고 또 그 일에 의해서 청소년들도 뭐 봉사 포인트 밖에서 와서 어울리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또한 지역 기반도 되고 또 그것이 자기의 활동이 되고 일이 되는 분들을 우리는 흔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강력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50대 이상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대출도 많이 필요하고 어떠한 이런 필요성이 높아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방심하기 쉬운 거죠. 내가 다 알고 사회 경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것에 내가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갈까라고 의문하겠지만 실제로 사례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심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 금융기관이 맞는 건지 가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돈 보내라고 하면 의심하고 뭔가 이상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중요하면 그 사람 다시 연락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상하면은 신고하는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식이고요. 상식 관점에서 보면 그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준다든지 과도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 시니어들은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2부에 걸쳐서 인생 후반기 철저히 준비하기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독립 및 결혼 자금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부모 혼자서 이렇게 전처럼 무조건 해야지 하는 생각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시니어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도 살아가기 힘들고요. 또 서로 그 자녀를 그렇게 지원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앞으로 더 잘 되라는 보장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서 살아갈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다른 비재무적인 부분과 협력하는 부분이 더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미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녀 부모 혼자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위험한 것을 비상자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준비에 대한 시작을 준비하는 것 오늘 말씀드린 현명한 투자 그리고 비재무적인 준비, 금융사기 방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곱씹어 보면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담아낸 책자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